개념원리 수학화 수업을 합니다. 오늘 하는 건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 풀이를 좀 할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배우는 그 여러 가지 함수가 대충 여러분이 좀 문제는 좀 풀겠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유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한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소한 문제, 좀 헷갈리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최대한 스킬 말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96번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좀 잠깐만 보면 A는 마일 0, 1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마일 0, 1이고 공역이 마일 0, 1이다 라는 뜻이야. 그 상황에서 항등함수가 아닌 것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하거든요. 항등함수가 뭐죠? 어떤 걸 항등함수라 그랬죠? x에 무슨 수 집어넣어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x에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자기가 나오는 거가 아닌 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예를 들면 이걸로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x 원소는 3개야. 마일 집어넣어. 그 결과는 뭐야? 마일. 그렇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지. 자기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가 나왔지. 그럼 얘는 항등함수가 맞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 구하면 돼. 알겠지? 딱 보자마자 답 뭔지 알겠다. 어떤 수를 집어넣는데 자기가 안 나오는 거 뭐야? 그치. 그런 거 찾으면 돼요. 97번 1대1 대응이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걸 때 이거는 얼마이고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 그려버려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 집합 그림 그리는 개념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화살표가 선택한다의 개념으로 볼 거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원소가 유한계일 때, 셀 수 있을 때. 약간 이게 추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F1은 7이래요. 얘가 얘를 선택해요.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차가 3이래. 그럼 2가 얼마고 3이 얼마일까? 그치, 차가 3인 거 8호밖에 없지. 누가 8을 선택했죠? 그치, 2가 8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얘는 5를 선택한 거죠. 그럼 얘는 누구를 선택했을까? 왜 6을 선택했을 것 같아? 그치,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거 푸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푼다. 요거를 왼쪽에 3개, 오른쪽에 5개 그려가지고 셋더해서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상황 찾기야. 어떤 상황인지. 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야. 99번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100번 보자. 이 문제 되게 어려워.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게? 정의? 어떤 걸 1대1 대응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1대1이면서 뭐랑 뭐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야. 그런데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모든 y가 선택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해. 요건 정의야. 그러면 문제를 풀 땐 요 정의로 푸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냐면 그렇게 1대1 대응 되는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보았어.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저 이거 1대1 대응이 맞을까 아닐까?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1대1 대응 찾는 방법 뭐였지? 기억나요? 요런 선 그리라고. 모든 점에서 요런 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면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야. 이건 맞니? 이거 맞아. 1대1 대응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건 1대1 대응일까? 아니지. 여기가 선택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 이건 없어. 이건 1대1 대응일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일단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연속해야 해. 그런 거를 연속함수라 그래.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 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우리는 감소라고 하고 이걸 증가라고 해. 중간에서 증가와 감소가 한 번 딱 변하잖아? 그러면 이런 애매한 점이 생겨. 애매한 부분이.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감소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아이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를 해야 해.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얘가 증가함수거나 여기서 증가함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한다는 걸 증가함수라고 해. 또는 감소함수면 돼. 이 말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조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뒤에 함수라는 말을 그냥 지워도 돼. 연속해.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함수를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썼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식을 보통 어떻게 쓰지? 그치,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걸 나눠 쓰죠. x가 2보다 클 때, 그럴 땐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리지.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a바 1, x 뿔 1 이렇게. 그런데 절대값이 2보다 작잖아? x가 2보다 작잖아? 그럼 절대값이 음수로 풀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여기 잘못 적구나. a 뿔1 뿔이다. 여긴 a 바 1, x 뿔 5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누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을 성립하게 하면 돼요. 그럼 확인해 보자. 끊어져 있지 않아야 해. 끊어져 있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 같니? 끊어져 있지 않으려면 여기에 2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2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안 끊어져 있는 거잖아. 같지? 생각하고 말해. 그래서 여기는 같다. 그러면 이거는 성립했어. 두 번째는 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증가하는 아이, 만약 얘가 어떤 애가 이렇게 이 플러스라는 건 이게 증가한다거든. 증가하는 아이였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소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얘가 뿔일 때 뿔, 마일 때 마가 돼야 해. 그럼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둘이 곱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이라 보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101번.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1대1 대응 문제야.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방금 했던 걸 기억을 해야 해. 1대1 대응이 되려면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연속해야 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거나 처음부터까지 처음부터까지 감소하거나 그런 부류로 문제를 푸는데 방금 푼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은 여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정의역에 제한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x의 범위를 제한을 둬요. 그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또 얘 푸는 유형이랑 얘랑 유형 자체가 달라져. 되게 복잡해. 유형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만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모두 다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를 생각해야 해.
이 문제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101번. 그러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x가 0에서 4까지래. 자, x축, y축 없이 그냥 x, y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 또 0부터 4까지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아까처럼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 사각형에서 움직일 때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딱 이 센터가 되는 2까지는 문제에서 함수식을 알려줘 버렸네. 2까지는 2분의 1 x래.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1이지. 일단 여기서부터까지 함수를 딱 결정을 해줬어. 그리고 여기를 비워뒀어. 공란이야. 하지만 1차식이야. 이거는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여기 지금 2에서 갔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빈 동그라미로 그려야 한다.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될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떨 것 같아? 지금 첫 번째 상황은 함수식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구했어. 그럼 두 번째 ax 뿔 b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a, b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a, b를 찾을 거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될까? 응? 니네가 말하는 게 거의 다 맞아. 2, 여기랑 여기. 그러면 될 것 같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조건 하나를 너희 어렵게 하려고 조건 하나를 줘버렸어. 단 A는 음수이라고. 방금 너희가 구한 그림은 A가 양수인 거잖아. 이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또 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게 대충 맞아요. 이게 여러분 얘기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랬잖아. 그게 성립하는 건 얘네도 선택을 하고 여기도 선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것도 되니? 이것도 되지. 이렇게 해도 모든 점에서 다 하나씩 만나.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거랑 조금 충돌이 생기지. 아까 제가 말하는 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야. 노멀한 상황. 얘는 특수한 상황. 딱 상황을 결정을 해줘 버린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돼.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럼 우리가 구하는 상황은 이 상황이니까 이 친구의 특징 2,4와 4,2를 지난다. 그걸 지난 A, B를 찾으면 돼. 대입해도 되고 두 점 보고 그냥 직선 세워도 되고. 그렇지? 되게 어렵습니다. 이쪽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배우는 모든 사람은 진짜 어려울 거야.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특히 중요해요. 자, 필수예제 102번 한번 볼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어야 한대.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항등함수가 되냐면, 내가 만약 여기다가 a를 대입해. 그러면 그거는 식으로만 따지면 이거거든? 근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a를 대입하면 그 결과도 a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게 얘가 되는 a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두고 a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맞아. 나눈다 안 돼. 나눈다랑 비슷한데 다른 거. 나눈다는 안 돼. 묶는다. 자, 왜 a로 나눈다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눌 때는 주의사항이 있잖아. 그치? a가 0일 수 있잖아. 0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나누면 안 돼. 왜냐면 a가 0인 게 답이거든. 그리고 나서 얘 x자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러면 3개가 나와. 원소가 3개가 나와. 집합의 개수는? 그치, 얘 세제곱계지. 근데 문제를 꼼꼼히 보면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면?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 보고 적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103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잘 고민해봐.
그냥 내가 이거 말만 풀어 적어줄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D, E가 모두 다 선택받는 그 함수를 찾아주세요. 함수라고 말하니까 니네가 어려운 거야.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A, B, C 다 선택을 해. 근데 D가 모두 선택받는 상황을 구해달라고. 그럼 너희가 생각하겠지. 이걸 다 구하라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야. 난 한 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렇게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친구들,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근데 일일이 찾아도 답이 10개 안 넘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찾을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104번. (104번은) x의 원소가 a, b, c가 있대. a, b, c가 누군지 몰라? a, b, c 구하는 문제야. 근데 얘가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되려면 a랑 b랑 c는 누구야? 그 구하는 문제야.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지. 이거 항등함수니까 fa는 a고 fb는 b고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fc는 c가 되는 상황이야. 그럼 거기서 a, b, c를 추리하면 되거든? 근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대소관계를 줘버릴게. 이 상태에서는 AC는 이미 구했다?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이보다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대. 근데 결과가 마사가 나왔다 그러지. 작은가 얘가 마사지. 그러니까 이게 마사 집어넣어서 마사가 나온다는 상황이야. 그래서 A가 는 나오겠지. 그 다음 가장 큰 게 얘지. 이거는 3 집어넣어서 3 나온다니까 C가 3인 것까지 구했어. 니네가 이것만 고민해. 알지? 쉽다. 이 문제는 실력 업이야.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그런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 난 이걸 낼 거야.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변형하기도 좋고.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세요. 아까처럼 몇 개인지 세는 문제야. 약간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는 이런 상황이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위권 친구들,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혹은 제가 수업한 거를 한 번만 듣고 모든 걸 다 이해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친구들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그 짝수함수, 홀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이거를 우함수라 부르거든. 이 함수의 표현법이 fx는 fyx예요.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짝수함수네.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으로 풀자라고 하면 오히려 안 풀립니다. 그렇게 푸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한 거지. 왜냐면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걸로 푸는 거 아니니까 이거 말고 약간 일일이 찾는 방법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뜻일지 해석을 좀 해보면 되거든? 얘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F마3이 F3이랑 같다는 뜻이야. 어차피 원소는 5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1 집어넣으면 이거란 뜻이야. 근데 F0은 어차피 F0은 0이니까 F0은 있다고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3인과 3이 같은 걸 선택한다는 뜻이야. F마3은 마3이 선택한 Y를 이렇게 표현을 해. 얘랑 얘가 같은 걸 선택한다고. 얘와 얘는 같은 걸 선택해. 얘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제한 조건이 없어.
그거를 그 표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하지. 그러면 얘도 얘를 선택해야 된다고. 같은 걸 선택한다고. 그거를 만족하게 되는 개수를 세면 돼. 개수 되게 세기 쉽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다 일일이 세는 건 아니야. 이거는 개수가 많아. 일일이 세기 힘들어. 100개 넘어가.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면 좋을지를 여러분이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좀 숙제로 해 오세요. 그러면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